갑자기 달러 투자 영상이 인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환율이 오르니까 다들 찾는 거죠. 근데 올랐을 때는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달러 사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달러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러면 좋은 얘기를 듣고 그래도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달러 환율이 좀 오른 것 때문에 저의 작년 말에 요 영상이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년 전의 영상이니까 빨리 올해 버전으로 리뉴얼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체감이 팍 되잖아요. 이럴 때 달러 투자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해두고 대신 앞으로 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죠. 그럼 오늘은 달러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투자를 공부하실 때 달러를 하나의 상장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환율부터 볼까요? 검색창에 원달러 환율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달러는 오늘 한 주에 1167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환율은 1200원이 가까우면 높고 1000원에 가까우면 낮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과거 몇 년 동안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1000원 가까이 오면 사고 1200원 가까워지면 파는 그런 달러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달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달러를 주식처럼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원화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시장에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우선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달러죠. 그래서 시장에 위기가 와도 달러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려고 사니까요. 많이 사는 자산은 가격이 오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예금, 적금 이런 것까지 모든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도 달러의 가치는 오릅니다. 그래서 달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보험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논리를 만들게 되죠. 위기에는 달러가 오른다. 자, 요거는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달러라는 종목의 주식 차트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점이 달러당 1995원입니다. 거의 2,000원을 찍었죠. 두 번째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고점 1,598원, 거의 1,600원을 찍었습니다. IMF,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또 시장에 온다면 다른 자산들이 막 반토막씩 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때 달러는 반대로 막 오릅니다. 많이 오르면 2배까지도 오를 거고요. 그렇다면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때 가격이 2배로 오른 달러를 팔아서 오히려 가격이 반토막이 되어 있는 자산들을 긁어 모으겠죠. 그래서 큰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많은 자산가들이 탄생하는 이유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 씨가 이걸 그대로 하면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매수자가 되었으니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달러를 미리 사두는 건데, 이렇게 상상만 하지 말고 또 언젠가 큰 위기가 올 걸 대비해서 나는 지금부터 달러를 조금씩 모으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안전자산으로서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위기가 올 때까지 많이 모아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으고 오래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거죠. 달러 투자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환전 우대를 받으면서 달러를 실물로 찾아서 집에 장롱에 보관하는 방법, 환전 우대를 받아서 환전한 후에 계좌 속에서 보관하는 방법, 은행에 달러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ETF를 매수하는 방법,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ETF를 매수하는 방법, 증권사의 달러 RP를 매수하는 방법, 초대형 증권사의 달러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방법 등, 이것 말고도 진짜 방법이 많아요. 하지만 이 많은 방법 중에서 좋은 투자 방법을 고르는 저만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선택해도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치가 오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거나 달러로 바꾼 후에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달러로 환전한 후에 이자를 아예 얻을 수 없는 이런 방법은 제끼고요. 다른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달러 예금입니다. 결론은 비추입니다. 장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S은행의 달러 예금을 찾아보니까 여러 상품 중에서 이 정도 금리가 가장 높더라고요. 더 이상의 비교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 그럼 증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이런 ETF가 있죠. 국내 ETF를 활용할 때의 장점은 따로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원화로 주식 사듯이 이 ETF를 사기만 하면 달러 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박고미TV에서는 레버리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단점은 ETF는 보수를 해마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 매수하는 방법이랑 절차가 똑같으니까 계좌 개설하고 외화거래 약정하고 해외 주식 약정하고 원화를 넣고 환전하고 그 후에 미국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UUP라는 대장주가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가장 본연의 글로벌 달러 인덱스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요, 이게 달러는 상대 가치잖아요. 국가마다 자기네들의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달러의 가치를 다 감안해서 글로벌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달러 가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얘의 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코덱스 달러 선물만 사도 환 노출 상태로 달러 선물을 살 수 있는데 보수가 이거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패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증권사의 달러 RP입니다. RP는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는 말인데요, 그냥 RP라고 기억합시다. 그걸 달러로 매수하는 건데요, 달러 RP는 비슷한 말로 외화 RP, USD RP 이렇게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달러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환율이 조금씩 오르든 환율이 내리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에 대비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러 RP, 그리고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달러 발행어음입니다. 달러 RP는 증권사에서 하는 달러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달러를 일정 기간 정해두고 묶어두기만 하면 정해진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율은 별개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걸 수시형 달러 RP라고 하는데요, 묶어두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달러를 그냥 두는 거죠. 기간을 정해놓고 매수하는 걸 약정형이라고 하는데요, 기간을 묶어뒀으니까 금리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도중에 깨게 되면 더 낮아지는 것이 약정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금하는 거랑 원리가 비슷하죠. 이렇게 증권사별로 금리나 조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우선 달러를 묶지 않고 수시형으로 두려면 키움증권의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아예 묶어두고 이자를 좀 더 받겠다고 생각한다면 대신증권이 가장 높습니다. 달러를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달러 예금금리와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1%씩 자산이 커지는 데다가 환율이 올랐을 때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또 특징적인 것은 대신증권에서는요, 위안화랑 유로화까지 RP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증권사 중에 거의 유일할걸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유로화나 위안화까지 보유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대신증권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최소 투자금도 없더라고요. 이런 점들로 보아 달러 RP의 맛집은 대신증권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매수가 가능한 곳은 NH, 한투, 삼성, 신금투, 하나, 키움 대신이고요, 최소 투자금이 낮은 곳은 NH, 삼성, 신한 대신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달러 RP는 계좌 속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에 달러 단위로 매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기가 되어도 수시형 달러로 바뀐 채로 그대로 달러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오래 갖고 계실 분들은 만기 이후에 다시 1년짜리로 재매수를 해줘야 되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수시형 금리만 얻을 수 있게 되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대형 증권사에서 매수 가능한 달러 발행어음입니다. 달러 발행어음은 달러 RP와 거의 유사하지만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일부의 증권사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작년의 영상 이후에 미래에셋증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달러 RP는 뜯어보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채권이라는 담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달러 발행어음은 그걸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금융사의 부도 리스크가 조금 더 더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RP보다 발행어음이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겁니다. 달러 발행어음은 달러 RP처럼 어플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금리 조건은 이렇습니다.
몇 개 없으니까 심플하죠. 이 표를 보고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시형으로 두실 거면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 갖고 계실 거면 NH와 한투가 제일 낮습니다. 1년마다 재매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최소 투자금이 낮은 곳은 NH입니다. 500달러니까 대략 60만 원 정도죠. 네 번째는 더 낮은 금액으로 적립을 원하시면 한투의 적립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사용법은요, 외화 RP는, 즉 달러 RP는 ISA 계좌에서 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위탁 계좌에 원화를 넣고 달러로 환전한 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최소 투자금이 부담스럽다면 달러 RP로 먼저 달러를 모으면서 불리고 있다가 이게 500달러나 1000달러가 넘어가면 달러 발행업으로 넘어와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계속 모으는 겁니다. 달러 RP, 달러 발행음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증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다가 번개 맞아 죽는 걸 걱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달러 투자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비교해봤습니다. 환율을 보면서 사고 파는 달러 트레이더가 아니라 달러 발행음을 차곡차곡 사모으는 매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며 안전자산도 함께 모으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